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1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특별히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꽉 채워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속 시원한 해결책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즘은 시장이 하루하루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오전장 다르고 오후장 다르기도 하고요. 참 대응하기 까다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장인데요. 자, 이처럼 갈팡질팡하는 시장 속에서 우리는 위기에 주저앉기보다는 기회를 찾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기회의 문은 야인시대에서 함께 찾아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먼저 유튜브에서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도 열어둘 거고요. 문의 전화 기다리고 있을게요. 서울전화 02-3531 헷갈렸네요. 352-8200으로 325-8200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번호랑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인사하고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자, 오늘의 1등 출석 체크는 준호님인가요? 오, 오늘 기수님 나오시네요 라면서 인사해 주셨고요. 오렌지님 반갑습니다. 행투 가이드님도 이름 보이고 있고요. 박살내자님 함께하고 계시네요. 자, 준호님 야식 챙겨오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야식 드시는지 제 것도 좀 같이 제목까지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카카오님도 종목 올려주고 계시고요. 스카이님, 마임님, 또 쫄보님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LT젠 최님 보람보람 반갑습니다 라면서 인사해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종목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종목 상담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카카오님이 올려주신 종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S1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81,000원에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세요. 자, 오늘 3.86% 하락하면서 77,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차트 보니까 오늘 좀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오는데요. 최근의 흐름도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손실 구간에 계시는데 손절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함께 올려주셨거든요. 자, 이 흐름이 좀 반등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가 있을지 손절 타이밍을 잡아야 될까요?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이제 급락을 했다가 이제 저가가 6.84% 빠졌다가 종가가 3.86%까지 이제 빠졌는데요. 근데 오늘 빠진 이유가 이제 보게 되면 S1이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제 시설 보안 쪽이고 두 번째는 이제 건물 관리 전반을 많은 이제 그런 사업을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삼성에 주로 의존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죠. 왜냐하면 삼성에서 투자를 처음에 해서 설립을 하는 회사니까. 근데 지금 삼성 쪽에서 그 두 개의 시설 관리 부분이라든가 또 건물 보안 관리 그 부분을 전부 다 외부로 다 이제 줄 수 있다. 개방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S1도 지금까지는 삼성에 특화된 하나의 이제 업체였다면은 그 일종의 이제 상당히 좀 삼성에서 이렇게 좀 관리를 해주는 업체였다면은 이제는 여러 이제 그 시설 보안 업체 중에 원 오브 댐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제 특혜를 못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삼성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았던 S1 측한테는 분명히 불리할 거다. 앞으로 이제 그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면서 오늘 이제 빠졌는데 사실 오늘 매도를 좀 하셨어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얘기는 분명히 악재고 이게 과연 어디까지 이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걸 섣부르게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S1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올해 6.1% 영업이익이 늘었고 4.7% 매출이 늘었거든요. 9월 달까지. 그러니까 3분기까지 늘었는데 그게 크게 많이 는 부분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올해 한 20배 정도가 지금 되는 거고요. PR이. 물론 뭐 S1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은 건물 관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설 보안 쪽은 계속 나가겠지만 건물 관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부동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데 비해서 관리비 같은 것들은 안 올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상될 여지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에는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긍정적이면서 8만 원이 안 깨지면서 좀 버텼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가격이 인상될 거라는 전망에다가 그런 것들을 덮어버릴 만한 이제 악재가 나왔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S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 물론 이제 오늘 아랫꼬리를 길게 달았지만은 과연 이 아랫꼬리를 안 깨고 반등이 나와준다는 보장이 사실 지금 없어요. 중요한 건 이제 심리에 달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리가 분명히 좀 악화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이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왔지만은 내일이나 모레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 또 밀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내일 당장 밀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차트상으로 보면 음봉이 굉장히 긴 듯 싶지만 실제로 이분의 지금 손실이 5% 정도예요. 5%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오히려 이 종목 S1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손절을 좀 하시고 다른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앞으로의 이제 수익 관점에 있어가지고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손절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재가 있습니다. 불확실성도 있고요. 아직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된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를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 의견 드렸습니다.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차분하게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른 종목들로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언제든지 응원하겠습니다. 첫 종목부터 약간 악재와 함께 급락한 종목을 진단을 시작해서 그런지 전문가님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으셨는데 맞습니까? 기운 내주시죠. 예, 목소리가 추워서 좀. 자, 그런가요? 스튜디오 조금 더 분위기를 후끈하게 달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가님과 함께 조금 더 힘찬 진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준호님, 오늘의 야식은 가래떡으로 마무리를 하시나요? 맛있겠네요. 꿀 찍어 드시는지 조청 또는 소금 찍어 드시는 분들도 많던데 소스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달콤 러브님도 오셨고요. 노자성님, 도라지몽님, 상상님, 그리고 키다리님도 종목 올려주고 계시네요. K맥스님 잘 오셨습니다. 얼씨구라는 닉네임도 보이는데 계속해서 얼씨구 할 수 있는 종목들, 수익들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하루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종목 진단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상담은요. 저희 유튜브에서 김자경님이 올려주신 종목 이녹스 첨단 소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43,000원이고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들어갔는데 계속 떨어지네요 라면서 눈물과 함께 보내주신 종목이에요. 자, 오늘은 4650원의 거래를 마친 종목입니다. 작년부터 이녹스 첨단 소재 그래도 꾸준히 잘 올라왔던 종목이거든요. 5만 원 신고가 찍고서는 최근에는 좀 박스권에서 장세 이어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간 종목인데 이번 주 내내 조금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손실 보고 계시는 구간입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녹스 첨단 소재는 뭐 올해 굉장히 좀 시세가 많이 난 종목이죠. 이 종목은 사실 제가 이제 아카데미에서 25,000원대에서 소개를 시켜드려서 그때 이제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가 4만 원 정도예요. 근데 실제로는 5만 원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제 오버슈팅기가 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권리락 때 많이 올랐다가 음봉을 한번 맞았기 때문에 지금 매물이 어디 쌓였냐면 딱 지금 45,000원에서 42,000원 사이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매물대가 딱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매물대를 좀 소화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래에 들어가셨다면은 뭐 한 3일 정도, 3, 4일 정도 보유를 하신 것 같아요. 계속 빠지기만 한다 하셨는데 이 정도는
이 정도 흔들리면 뭐 사자마자 올라가면 좋지만 시장이 지금 뭐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 흔들리면 뭐 굉장히 이제 뭐 양반이다 봐야 되겠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는 아직까지도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뭐 제가 추천드린 가격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 2배까지 올라갔었지만은 아직까지도 갈폭이 있다 봅니다. OLED 분야에 있어가지고 뭐 계속 확대가 좀 되고 있고요. OLED는 지금 스마트폰에 이제 거의 표준으로 채택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TV 부분에 있어서도 OLED가 상당히 이제 정착이 좀 되는 느낌들이 있고 또 폴더블 폰 시대가 오게 되면은 가령 애플이 폴더블 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된다면 폴더블 폰은 꼭 OLED 해야 되죠. 예, 그리고 애플이 폴더블 폰은 몇 개의 면으로 만들지 모르겠지만 최소 지금 스마트폰보다 OLED 패널이 2배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OLED 시장은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커질 거고 지금은 이제 노트북도 OLED 노트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소재 업체들, OLED와 관련된 소재 업체들의 성장은 아직 뭐 피크 치지 않았다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 특히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는 실적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2배가 성장을 했어요. 영업이익이. 예, 그리고 매출도 40% 정도 지금 3분기까지만 1년 선행 PR이 지금 10배 정도면은 소재 업체라고 치면은 10배면은 뭐 요즘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내년까지 보유를 하신다면 저는 5만 원 넘어갈 걸로 보고요. 요번에 이제 5만 원에서 한번 부닥친 이후로 보게 되면은 뭐 차트 형태도 120선을 안 깨면서 아래쪽에 지금 지지선을 만들어간 형태거든요. 이분이 지금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0%신가요? 네, 20%. 네, 20%신데 저는 가령 121선 정도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로 보면 38,000원 정도까지 빠진다면은 오히려 한 10% 정도 더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예, 그 중기로 보유하신다면은 저는 뭐 5만 원 넘어가면은 한 5만 한 8,000원, 5만 5천 원에서 5만 8천 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단기로 본다면 한 4만 8천 원 정도까지 가면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좀 매도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중기로 본다면은 5만 원 넘어가서 5만 5천 원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단기 4만 8천 원, 뭐 중기 5만 5천 원 이런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녹스 첨단 소재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OLED의 전망 성장성 남아 있습니다. 또 제가 OLED 한보람 아니겠습니까? 이 성장성 한번 믿고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내년까지 기회를 주시면 수익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48,000원이고요. 장기적으로 조금 더 길게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55,000원에서 58,000원까지 가능성 열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이어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 실시간 채팅창 함께 하시고요. 또 토마토 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 활용하시거나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키다리님께서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AD 테크놀로지 올려주셨어요. 평단이 25,000원 정도다라고 하시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추매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함께 올려주셨거든요. AD 테크놀로지 오늘은 2.42% 하락 22,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평단이 25,000원 정도다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더 높은 데서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25,000원 평단이고요. 아직까지는 이 매수가까지 지금 회복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AD 테크놀로지의 차트 모습을 보면요. 자, 지금 물타기를 하면서 추가 매수하면서 조금 더 대응을 해봐도 되는 걸지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예, 가능하다 봅니다. AD 테크놀로지는 사실 올해 이제 그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안 좋았는데 이 회사의 매출은 올해 20% 정도 늘었어요. 3분기, 2분기까지. 네. 아직 3분기 실적은 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뭐 이제 1.2%가 줄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회사가 올해 같은 경우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제일 투자하는 부분은 지금 인력입니다. 인력. 그러니까 이 회사는 설계하고 그리고 이제 시설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보고 이제 칩리스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 칩도 없고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시설도 없어요. 그러니까 팹리스 그러면은 이제 그 뭐냐면은 그 팹이 없으니까 네. 그 설계만 하는 회사잖아요. 파운드리 그러면은 설계는 안 하고 생산만 하는 회사고
근데 이런 회사들은 설계도 저기 그 자기들 칩도 없고 생산도 안 해요. 그럼 뭐만 하냐면은 어떤 회사가 그 설계 능력이 없어요. 반도체 설계 능력이 없는 회사가 근데 이러한 기능의 반도체를 우리가 원한다라고 AD 테크놀로지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AD 테크놀로지가 그 반도체를 설계를 해가지고 그래서 파운드리에 맡겨서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는 형태. 요런 게 이제 AD 테크놀로지가 이제 하는 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파운드리를 보유를 할 때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파운드리랑 같이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AD 테크놀로지는 그 삼성전자의 디자인 하우스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인력을 계속해가지고 지금 늘려간다는 뜻은 뭐냐면은 제조사 입장에서 보면은 시설 증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파운더리가 너무 지금 생산이 꽉 차 있죠. 풀캐퍼가 반도체 계속 쇼티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AD 테크놀로지가 사실 그 일하기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용역 받아도 맡겨도 빨리빨리 주질 못해요. 삼성전자 쪽에서 그걸 빨리빨리 생산을 해가지고 줘야 되는데 네. 삼성전자도 지금 뭐 자체적으로 맡은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투자가 이제 결정이 됐죠. 텍사스 쪽에. 네.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우리 국내 쪽에도 지금 평택 쪽에 계속해가지고 지금 파운드리를 이제 증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AD 테크놀로지는 내년부터의 실제 이제 이익도 성장이 될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 쇼티지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AD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은 굉장히 좀 이제 파운드리 분야의 그 같이 성장과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매수하신 가격이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잘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때가 이제 거의 저점으로 봐야 되는데 바닥권이었는데 그때 이제 삼성전자 그 모건스탠리 그때 이제 리포트 나오면서 같이 빠졌던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중기 보유하시면은 4만 원 이상 갈 걸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뭐 10%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뭐 좀 더 들어가시고 가령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 61선까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61선까지 빠지면 한 번 더 산다 생각하시고 지금 뭐 충분히 추가 매수 가능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32,000원 정도 어깨 부분이니까 그 정도가 이제 목표가가 될 텐데 이 종목은 조금 욕심 부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4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자, AD 테크놀로지 중기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4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욕심도 한번 내보자라는 의견도 함께 전해드렸네요. 추가 매수하시면서 단가 낮추시고 한번 잘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도 32,000원까지는 충분하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수익 꼭 보고 나올 수 있기를 응원할게요. 도키도키님 반갑습니다. 부랴부랴 출석합니다 하시면서 신기수 전문가님 늘 좋은 진단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저희 현대위아 살펴볼 건데요. 두 분이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자, 먼저 얼씨구님 계속 얼씨구 하는 수익만 봤으면 좋겠다라고 앞서서 인사를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살짝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종목 올려주셨어요. 현대위아 얼씨구님은 매수가 82,500원이고요.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또 달콤 러브님께서도 현대위아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79,900원에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세요. 두 분 다 추가 매수 시점이 궁금하다라고 하셨고요. 달콤 러브님께서는 현대위아의 목표가를 10만 원까지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가능할 수 있을지 한번 그 가능성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 모습 보시면 현대위아의 최고가는 11만 5천 원이었네요. 그 이후에는 살짝 좀 내려오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굉장히 답답하게 조금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이 전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손실을 조금 회복을 하고 생각하신 대로 10만 원까지 달려갈 수 있는 종목일지 한번 그 가능성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현대위아 우리 얼씨구님 그리고 달콤 러브님 얼씨구 하면서 달콤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저는 이제 계속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이 이제 제일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현대위아 마찬가지죠.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 기아차 그룹의 앞으로의 미래 성장 동력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수소차 부분도 그렇고 EGMP 부분도 그렇고 또 앞으로 이제 BEV 전략이라고 해서 현대 기아차에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에 미래 성장 사업에 있어가지고 빼놓을 수 없는 이제 부품사로 봐야 되겠죠. 이제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 두 회사는 사실 그 현대기아차가 뭘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이제 핵심적인 중추적인 어떤 부품들은 여기서 다 일단 연구도 하고 생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할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다시 한번 이제 그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사실 그 지금 신고가를 한번 더 쓸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제 못 가는 이유는 뭐 너무 단순하죠. 지금은 이제 자동차 전반에 있어가지고 자동차 업황 전반에 있어가지고 제일 큰 걸림돌이 반도체 쇼티지죠. 반도체 쇼티지가 과연 언제쯤 해소될 건가가 이제 가장 자동차주에 투자하는 이제 초미의 관심사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왜 관심이 있느냐면은 타이밍 잡으려고 관심이 있는 거지 쇼티지가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서 관심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과연 쇼티지가 해소될까 안 될까 이 부분은 사실은 해소가 된다고 봐야죠. 단 이제 시간이 과연 뭐 내년 상반기가 될 것인가 하반기가 될 것인가 뭐 이런데 지금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경우를 전망하는 사람들을 봐도 내년 하반기에는 완전히 해소된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도 현대차 쪽에서 이야기한 걸 보면 11월 달부터 생산이 원활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그 쇼티지가 완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죠. 그렇다면은 자동차주들은 제 생각에는 올해 연말 지나면서 내년도에 이제 쇼티지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갈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1년 선행 PR 지금 10배 수준이에요. 결코 비싸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그 특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그 성장 동력들이 뭐 수소차라든가 앞으로의 이제 그 뭐 이제 그 모빌리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장 사업으로 돼 있어서 성장주로서의 멀티플을 받아도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뭐냐면은 실적주로서의 멀티플도 못 받는 형태예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본다면은 지금이 거의 주가는 뭐 바닥권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중기적으로 본다면 현대위아는 요번에 가게 되면은 11만 5천 원은 분명히 넘을 걸로 보고 있고요. 뭐 최소한 11만 원까지는 뭐 갈 걸로 보니까 10만 원은 너무 좀 욕심이 적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네. 10만 원은 당연히 간다 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보유하시고 중기로 본다면은 좋은 종목이라서 뭐 15% 굉장히 뭐 비중도 적당하네요. 15% 정도시면은 고민 없이 그냥 들고 가시게 되면은 11만 5천 원 넘어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한 15만 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신고가 가능한 종목으로 보고 있어서 충분히 한번 보유해 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네. 자, 현대위아 지금 좀 답답한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힘을 모아서 더 크게 뛰어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주들 지금부터는 슬슬 잡아도 되겠다라는 타이밍에 대한 말씀과 함께 10만 원을 넘어서 더 높은 곳까지 바라보셔도 좋겠다라는 목표가도 충분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현대위아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이어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은 저희 희안님이 올려주신 우수 AM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가 9,500원이고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세요. 1년 동안 반토막이라서 너무 힘듭니다. 주린이라서 어째야 좋을지 궁금하네요. 손절을 해야 되는지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럴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손절 타이밍을 놓친 걸 수도 있고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우수 AMS가 정말 올 한 해 계속해서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9,500원에서 오늘은 4,63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이에요. 자, 정말 막막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앞서서 자동차주에 대한 슬슬 잡아도 되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 우수 AMS도 자동차 부품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손실을 어떻게 회복할까요? 네, 이제 손실이 우수 좀 AMS는 이제 많네요. 자동차 부품주이긴 한데 네. 약간 이제 그 성격이 다른 게 네. 테마성으로 움직였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네. 작년 9월 달부터 보십시오. 작년 9월 달부터 시작되는 이 랠리가 거기가 얼마였냐면 4,000원 밑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13,450원까지 갔으니까 4,32, 3배가 넘게 올랐잖아요. 네. 그 부분은 지금 다 되돌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 올라갔던 건 뭐냐면 테슬라의
부품을 납품한다 그래서 테슬라 관련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테마성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때는 참 좋은데 빠질 때는 그때는 이제 그 만약 매수를 하셨다면은 이거는 대응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 같으면 모르는데 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에 3분기 때 그 2분기 때 보니까 2분기 때까지 23억 했는데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근데 3분기 때 보면은 이 회사가 또 이제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잘 안 나오는 회사고요. 그러니까 실적 그 부품주를 하더라도 부품주는 다 좋다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실적이 정말 좋아질 종목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부품주들이 실적이 좋아지려면 현대기아차 쪽으로 상당히 좀 이제 납품 비중이 좀 커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현대기아차 쪽에 그리고 현대기아차에 그 납품하는 부품 업체들 여러 부품 업체들 중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는데 우수AMS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는 회사입니다. 단지 지금 가격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이전에 테마성으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가격대까지 5천 원 밑으로 빠졌지 않습니까? 네.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바닥은 그릴 것 같고 또 타이밍상으로도 지금 제가 이제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요 선을 넘게 되면 살짝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넘게 되면 그러니까 5천 원을 넘어서게 되면은 6,500원까지는 좀 쉽게 반등이 좀 나올 거예요. 6,500원대에서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올라가면은 지금부터 거기까지만 올라가도 거의 35% 올라가는 거거든요. 거기 또 쉴 것 같아요. 거기가 저항대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6,000원에서 6,500원 사이에서 손실 좀 줄여가지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주를 하시려면은 오히려 이런 종목들보다는 실적이 좀 담보가 되고 아까 뭐 현대 위아 같은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종목들이 무거워 보이긴 하지만 이 종목보다는 조금 더 실적 가시성이 높기 때문에 더 괜찮지 않은 종목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테마성 종목은 접근하실 때 늘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늘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빠질 때는 이렇게 급락할 수 있다는 부분들 늘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섹터 안에서도 그 중에서도 괜찮은 종목들 옥석 가리기도 분명히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수 AMS 같은 경우는 테마성이 조금 더 강했고 그 테마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자리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때문에 손실을 줄이는 전략으로 체크해 드렸습니다. 6,000원에서 6,500원 이 구간에서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주린이 모두 화이팅입니다. 언제든지 또 어려움 있으실 때 야인시대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행복하자 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ST팜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89,100원이고요.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신 종목입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ST팜의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 함께 올려주셨는데요. ST팜이 오늘 오후에 갑자기 급등세를 보여준 종목이죠. 오늘 그러면서 10% 가까이 뛰어 올랐고 99,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공장 신축, 설비 증설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고요. 그러면서 오늘 강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수익 잘 보고 계시거든요. 오늘의 급등으로 수익도 톡톡히 보고 계신 상황인데 이 호재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전망과 함께 한번 매도 타이밍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ST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올해 이제 mRNA 쪽이 상당히 이제 뭐 백신 쪽에서 각광을 좀 받으면서 그 mRNA를 만드는 이제 원료가 이제 그 올리고당입니다. 이제 올리고 쪽에 대한 이제 원료를 ST팜이 이제 많이 만들고 있고 뭐 자체적으로도 뭐 이제 백신 개발도 좀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 원료라는 게 만들면 팔려요, 사실. 지금 오늘 이제 공시 나온 게 뭐냐면은 1,500억 원 규모의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생산 설비 증설 결정했다라는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주가가 더 가려면 꼭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들면 팔린다는 얘기는 지금보다 시설 증설이 없으면 매출이 안 늘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 증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1,500억의 시설 증설이 한다는 소리는 상당히 이 회사한테는 호재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과연 어디까지 이 부분이 올라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작년에는 사실 작년과 올해 초반까지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뭐 너무 큰 기대감으로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신고가 부분까지 간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그렇고, 지금 또 이제 기술적으로도 매물대가 보면 11만 원대에 딱 쌓여 있거든요. 여기를 넘으려면은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뭔가 좀 더 큰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은 ST팜을 너무 오래 길게 보유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갈 때 일단 한번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 요 정도 선에서는 한번 일단 매도를, 단기 매도 이후에 다시 또 뭐 눌리면 접근한다든지, 또는 또 돌파가 돼서 조정 구간이 들어왔을 때 접근을 한다든지, 이런 전략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11만 원대 매물대는 어떻게든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좀 피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매도 타이밍 잡아 드렸습니다. 그 구간 잘 지키시길 바랄게요. 분명히 어느 정도 급등에 대한 매물에 대한 소화도 필요한 시간입니다. 1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에서 수익 꼭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팅창 보고 있는데요. 살려줘요님 전화 상담 신청하셨나요? 목소리 들을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네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정원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종목도 올려주고 계시고요. 라면 먹고 챔피언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조금 더 맛있는 거 드시면 더 큰 챔피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내일은 좀 더 든든하게 드세요. 요즘 날씨도 춥잖아요. 지금부터 부자님도 오셨습니다. 오늘따라 닉네임들이 굉장히 위트가 있고 재밌는 닉네임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닉네임도 정말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다음 상담이 조금 약간 비상입니다. 이 상담 조금 빨리 봐야 될 것 같은데 퍼 과장님이 증권통을 통해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신풍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62,500원이고요. 비중은 100%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는 건지 걱정입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약간 비상이라는 단어가 좀 어울리지 않을까. 거의 지금 반 가까이 내려왔거든요. 신풍제약이 진짜 작년에 코로나와 함께 급등을 했다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 보이고 있는데 오늘 더 크게 내려왔습니다. 19%나 급락하는 흐름이었죠. 비자금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소식이 들리면서 이 리스크가 그렇지 않아도 내려가는 주가를 더 끌어내리고 말았는데 그래서 손실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매도하셔야 돼요. 매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 뭐 종목의 내용에 관계없이 네. 임직원 횡령이라든가 네. 이런 비자금 사건 같은 거 터지면은 무조건 매도하셔야 돼요. 이거 뭐 요행이 내일 한번 반등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요행 바라고 잡고 계시다가는 네. 반등 나와도 못 팔고 나왔다 또 빠져버리면은 또 이제 완전 절망이 되거든요. 이 종목은 눈 딱 감고요. 뭐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매도하셔야 돼요, 내일. 종목 내용 볼 필요도 없고 네. 매도하신 이후에 이런 종목들은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간단한 확실한 그런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너무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비자금이라는 리스크는 어떻게든 지금 당장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더 이상 기다리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손절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비중도 100%시면 굉장히 크게 좀 흔들리실 것 같은데요.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신풍제약 매도 타이밍 잘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많이 좀 속상하네요. 하지만 언제든지 또 다른 종목으로 그에 대한 수익도 볼 수 있을 거라고 함께 응원을 하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풍제약에 대한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채팅창에서도 많은 응원의 글들도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성투하세요라는 글도 올려주시네요. 대박 매실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손우림 게임즈님, AD 테크놀로지 올려주셨어요. 앞서서 저희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한번 앞에 내용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짧고 간단해서 좋은 기수님 진단이라는 글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정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네요.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는 또 다른 기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갈까요? 자,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3,750원에 30%요. 알겠습니다. 3,750원에 30%.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좀 오래 되셨을 것 같아요. 예, 한 달? 그렇게까지는 오래 안 됐어도 한 달 한 달 정도. 그 사이일 건데. 그렇죠. 그럼 어쨌든 매수하신 이후에는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어떤 점이 그럼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 이거, 저는 맞지, 그 영화 강릉도 있고, 무슨, 네. 어떻게 보면 테마하고도 좀 연결됐고, 음, 그거하고는 아예 없고, 앞으로의 전망 좀 한번 매도를 하야나, 여기서 그냥. 알겠습니다. 아니면 좀 더 네. 기다려야 하나. 아, 시청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여러 가지 좀 엮여있는 모멘텀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생각보다 아예. 지금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예. 전망이 좀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아, 예, 예.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마이네임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꾸준히 1월 달부터 이제 사실 계단식으로 좀 올라오긴 했는데, 이제 이런 이제 컨텐츠 업체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OTT 컨텐츠가 상당히 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괜찮긴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여전히 올해 2분기까지는 적자가 좀 지속이 됐고, 중요한 거는 이제 언제쯤 턴어라운드가 이제 가능한가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 영화 산업이라는 게 사실 어찌 보면은 영화라든가 이 컨텐츠 사업이 약간의 이제 좀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잘 되면 대박인데 잘 안 되면 투자금을 다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큰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이제 미디어 컨텐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움직인 걸 보면은 다 이 테마성, 이벤트성으로 움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결국에는 이제 이 주가 변동폭이 이렇게까지나 굉장히 크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움직였다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조금은 이제 미디어 컨텐츠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좀 중기적인 성장에 대해서 배팅을 해도 될 만한 시기라고 봐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컨텐츠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고요. K 컨텐츠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동안 넷플릭스가 거의 주도적으로 우리나라 컨텐츠를 독점적으로 가져갔다면은 디즈니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전부 다 우리나라 컨텐츠를 가져가기 위해서 발굴에 굉장히 혈안이 돼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컨텐츠주들은 때 되면 또 한 번씩 또 이제 올라가고 그러다 실적이 좋아지면 상당히 좀 이제 중기적으로 가고 아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스튜디오 산타크루스도 지금 이제 또 빠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라서 다시 또 반등은 나올 걸로 봅니다.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면은 하지만 이제 반등 이상 나오려면은 이 회사 자체적인 어떤 모멘텀이 또다시 부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결정이 된 바가 없기 때문에 너무 중기적으로 갖고 있기에는 지금은 좀 타이밍상으로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올 때 이 회사는 한 번은 매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3,700원까지 갈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기다리다가 또 3,500원대에서 또 꺾여가지고 한참 동안 옆으로 횡보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11월 22일 날 강릉 때문에 이제 올랐던 슈팅이 나왔던 구간이 3,500원 구간이니까요. 3,500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 한 번은 매도를 해 주십시오. 손실 많이 줄었다 생각하시고. 나중에 이제 보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 산타크루스 말고도 다른 이제 미디어 업체들이 조금 더 실적 가시성이 보이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업체들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간다든지. 요번에 이제 미디어가 빠진 거는 뭐냐면은 미디어들 중에서도 이 메타버스라든가 NFT라든가 이제 그쪽이랑 관련 있는 종목들은 같이 좀 움직인 부분이 있는데 그쪽이랑 관련이 없는 종목들은 매가 한번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반등은 좀 기술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 미디어 컨텐츠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일단 한번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종목은 3,500원대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3,500원입니다.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그 선에서 조금 손실 줄이면서 빠져나오는 전략 체크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그럼 지금 현재 그냥 매도하지 말고 그냥 조금 더 기다렸다가. 네,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그 기술적 반등을 살짝 기다리셨다가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꼭 다음 종목에서는 이 산타클로스의 선물 같은 종목 찾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라는 종목에 대한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이름은 참 예쁜데 말이죠. 12월은 산타클로스의 계절이잖아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정말 딱 한 달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 선물 우리가 또 셀프로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좀 수익으로 챙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달 동안 우리 잘 한번 준비를 해보자고요. 궁금하신 종목들 올려주시고요. 매수 문의도 저희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내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볼까요? 이번에는요, 저희 유튜브에서 K맥스님이 올려주신 종목 살펴볼 거고요. 금호석유입니다. 매수가는 20만 원,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시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상담, 오늘 금호석유는 16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석유화학 종목들이 올해 좀 힘을 쓰지 못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예, 금호석유뿐만 아니라 이제 그 화학주들이 올해 초반에 이제 올라가다가 다 꺾여가지고 지금 빠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네. 이유는 뭐냐면은, 근데 보면은 그 종목들의 특징이 다 실적이 올해 굉장히 좋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 뭐 이런 종목들 많고, 금호석유도 마찬가지예요. 역대 최고 실적이고, 작년에 비해서 지금 3분기 때까지 3배가 늘었어요, 영업이익이. 아니, 근데 이렇게나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왜 빠질까? 이제 사나좀 이제 답답하시겠지만,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피크아웃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유난히 좋은 거고, 그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실적이 더 안 좋아질 거다. 이런 것들을 미리 지금 반영을 하면서 많이 빠진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고점에서부터 거의 한 반토막이 났습니다. 46% 빠져 있는데요. 이 종목이 29만 8천 30만 원 거의 가까이 가던 종목이 15만 원대까지 빠졌으니까, 뭐 반토막이면 이제는 뭐 다시 반등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지금은.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특히 이제 이런 이제 피크아웃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공매도가 많아요. 올해 뭐 보면은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공매도가 20%를 넘는 구간들이 많이 있었고, 대차 잔고도 엄청나게 지금 상당히 좀 이제 많이 늘었었는데, 요즘에 보면 공매도가 살짝 줄면서 특히 대차 잔고가 지금 살짝 줄어드는 기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뭘 기대해 볼 수 있냐면은, 쇼커버링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말에 배당 정책을 이제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한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배당을 잘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주가가 좀 급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뭐 피크아웃인 거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올해가 가장 실적의 정점인 거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멀티플이 너무 싸죠. 지금 이제 12개월 선행 멀티플이 뭐 4배 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싼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반등 분명히 나올 걸로 봅니다. 기술적으로 저는 이 종목은 한 23만 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15%시면은 뭐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대신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언제쯤 과연 반등이 나올지 대해서 확실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오래 가지고 계실 수가 있으니까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기다리신 김에 20만 원은 한번 넘는다 보시면은 3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 이 정도까지 기다려 볼 만하니까요. 지금은 그냥 보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금호석유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23만 원까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채팅창 보니까 준호님, 한 달 뒤면 보람님도 한 살 더 드시고 안타깝네요 라는 댓글이 탁 눈에 박혔습니다. 우리 좋은 얘기만 하자고요. 나이는 저 혼자만 먹겠습니까? 우리 같이 나이 들어가는 사이에 또 우리 서로 좋은 얘기만 해주고 서로 모른 척 해주고 우리 다 같이 영원한 20살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20살 때가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은 몇 살 때가 가장 즐거우셨나요? 20살이요? 예. 20살 기억나시죠? 예, 그런 것 같아요. 20살, 예.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20살로 우리는 깐부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BMT고요. 네, 매수가랑 아. 비중은요?
예, 11,900원에 3%입니다. 알겠습니다. BMT 11,900원에 3%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 수익 보고 계시네요. 언제 들어가셨어요? 먼저 감사 인사 먼저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예, 그 작년부터 신기수님의 벽타기와 강조분으로 네. 주식을 잘 하고 있는 토마토 애청자인데요. 늘 감사드립니다. 이건 박수도 한번 같이 드릴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신기수 전문가님의 진단과 함께 수익을 잘 볼 수 있는 방법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BMT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최근에 이제 매집을 하고 있다가 오늘 급등으로 VI 걸리고 전량 매도해서 입절 후에 네. 오후에 내려왔을 때 다시 매집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오늘 오후에 나온 뉴스가 그 BMT가 한중 정부 지원 수소 개발을 나선다는 내용이라서 네네. 이게 최근 신 교수님께서 그 단기 목표가를 15,500원 그리고 내년에 2만 원 이상까지 목표가를 주셨는데 목표가와 지금 보고 있는 기업 상황이 그대로인지 아니면 약간 좀 관점이 변화가 생기신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신기수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혹시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저 살려줘요입니다. 네, 그러시죠? 살려주는 예. 님이시구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예, 늘 안녕하세요. 그 채팅창에 저 응원해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저는 전망이 BMT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고요. 굉장히 좋은 회사로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계속해가지고 올해 보게 되면 이제 그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매출액은 근데 늘었습니다.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이유는 아직까지 손실이 안 났는데 실제로는 그게 혹시 손실이 날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물류가 막혀가지고 납품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가 납품을 안 받겠다고 해버리면 그게 손실 처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감안을 해가지고 대손 충당금으로 지금 쌓아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이제 손실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연말 되게 되면은 그거 이제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 납품 받겠다 그러면은 납품해주고 나면 대손 충당금이 오히려 플러스로 환입이 돼버려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그 영업이익 부분에서 뭐 생각만큼 그렇게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보셔도 되고 BMT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지금 가격대가 딱 제가 또 추천을 드렸던 야인시대 투자이신에가 추천드렸던 가격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BMT는 밸브 쪽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규모상으로도 적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신기술 밸브, 최첨단 밸브가 상당히 밸브 그러면은 그냥 막 우리는 좀 우악스러운 그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막 이런 거만. 맞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거가 아니고 반도체 쪽에도 화학 약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노즐을 통해 가지고 나갈 때 굉장히 그 미세하게 그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사람이 못 하고요. 예, 자동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밸브라든가 또 이제 초고압이 필요한 수소 충전에 쓰이는 예, 그런 밸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BMT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라고 하는 것은 수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성장성이 있게 보고요. 그래서 성장성 있는 성장 동력이고 또 UHP라고 해서 삼성전자에 지금 반도체용 밸브는 삼성전자 투자가 지금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걸 삼성전자가 지금까지는 일본 거를 갖다 썼는데 이제 BMT 거 갖다 쓸 거란 말이죠. 계속해가지고 늘어날 거고 이게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인데 그럼 지금 조선 쪽 조선 밸브 당연히 하고 있는데 조선 업황은 지금 수주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년부터는 분명히 이게 이제 뭐 밸브든 뭐든 부품업체들 납품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지금의 현재 실적도 상당히 담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BMT는 분명히 이제 좋은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고 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목표가라든가 전망 전혀 하나도 훼손된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 대응도 상당히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려주님은 뭐 그렇게 뭐 별로 그렇게 기술적인 대응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는 분 같아서 장기 전망 하나도 저는 변한 게 없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살려줘요님 반갑습니다. 자, 예, 예. 전망도 그대로 목표가도 전혀 변함없이 다시 한번 믿고 쭉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네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아니 없습니다.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 네. 그 쫄보님 대신해서 OLED 한보람 코팅입니다. OLED 한보람 보람. 감사합니다. 네, 성투하시길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응원할게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굉장히 우리 채팅창 단골 손님의 목소리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채팅창에서 시청자님들은 어떻게 딱 눈치를 채셨죠? 여보세요, BMT 한마디에 살려줘요님이다라고 다들 올려주시더라고요. 아, 역시 우리 이렇게 한 가족이죠. 우리 채팅창 목소리만으로도 다 알아보는. 자,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성투하시고 우리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아자아자 게시판에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전기차 배터리 4개 오라님께서 굉장히 장문의 글을 올려주셨어요. SK이노베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24만 9천 원이고요. 비중은 30%.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꼭 좀 종목 채택해 주세요 하시면서 계속 물타기해서 단가를 낮췄는데 끝도 없고 너무 힘듭니다. 지금보다 더 내려가면 추가 매수를 해서 더 낮춰야 되는 걸까요? 배터리 관련으로 왜 이렇게 이 종목은 안 오르는 건지, 언제쯤 오를 수 있을지, 앞으로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예상하는 목표가, 주가가 있는지 전망이 궁금합니다. 꼭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굉장히 답답함과 긴박함이 느껴지는 글이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SK이노베이션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네요. 오늘도 21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물타기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내가 어디까지 버텨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전문가님? 네, SK이노베이션이 빠지는 이유는 이제 뭐 분할건 때문에 그렇죠. SK이노베이션은 그 분할력이 나올 때 제가 이제 당분간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SK이노베이션의 분할이 달갑지 않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주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주가가 많이 빠지면 사지, 또는 뭐 새로운 회사 상장되면 사지, 이 종목 보기 싫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당분간 뭐 좋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은 또 이제 많이 빠져서 20만 원 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 근래 보게 되면 좀 바닥 잡는 느낌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5일선을 좀 탔어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제는 주가는 반등 정도는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너무 길게 가지고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배터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한 24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그때 매도를 좀 하시고, 30%시네요. 네. 30%시면은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21만 3천 원 깨지면은 절반은 매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24만 원 올라오면은 전량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추가 매수 물타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비중 30%까지 채우셨는데 더 이상의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금은 좀 분할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진단입니다. 21만 3천 원 정도에서는 깨져서 내려가면 꼭 비중 축소하시고요. 24만 원까지 기다리셨다가 매도 의견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SK이노베이션까지 오늘 종목 진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꽉 채워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해답 전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른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이 시간에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신기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말 하루하루가 다른 시장인 만큼 내일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무도 모르죠. 자, 그래도 이러한 시장에서 내일도 꼭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웃는 얼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